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치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법률행위 효력 요건을 봤는데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첫 번째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을 것,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네 가지. 확정, 가능, 적법, 사회타당성. 그렇죠? 이 사회타당성까지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은 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비정상적이라는 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또는 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비정상적 의사 표시는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첫 번째로 비진의 표시, 그다음 두 번째는 통정 허위 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착오, 마지막으로 이제 사기 강박.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 의사 표시는 공부를 따로 할 이유가 없죠. 정상적으로 작동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보는 것들,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주로 좀 문제가 생긴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기 강박이한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의사 형성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집을 팝니다. 그럼 사기당해서 집을 팔 때 집을 판다는 의사가 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다만 집을 팔겠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별도로 취소 사유로 규정한 거고요. 그럼 비진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세 번째 표의자가 불일치 사실을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알고 하는 거죠. 만약에 불일치 사실을 모르고 했다면 그건 착오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착오라는 건 내가 그거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는데 라는 게 착오고요. 그러니까 비진의와 통정은 알면서도 하기 때문에 소위 의식적인 흠결이다라고 하고 착오는 무의식적인 흠결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문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62쪽에 1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일단 별표 2개 해두시고요. 자, 107조 1항을 보시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신 것처럼 원칙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원칙은 뭐라고 되냐면 효력이 있다, 유효다라고 돼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인데 마지막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언제라고 돼 있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고요. 근데 단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정하는데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라는 거죠. 또는 알 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다. 그럼 유효가 되려면 몰랐다. 선의이기만 하면 유효해요. 과실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만 유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립대학교의 조교수였어요. 근데 이제 갑이라는 교수가 학교 법인 측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왜 사직서를 제출했냐면 실제로 그만둘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판례 표현에 의하면 사건 무마용으로 제출했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맨날 갑 교수 물러나라고 요즘에 데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갑 교수가 실제로 그만둘 생각은 아니고 그냥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면 당연히 학교 법인이 만류할 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한 거죠. 근데 예상과는 달리 학교 측에서 갑 교수의 뜻을 소중히 알겠다 이러면서 바로 수리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갑의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불일치?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해요, 알고 해요? 뻔히 알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사직서 제출과 수리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 상대방 학교 측에서 갑 교수가 실제로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비진의 표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통정허위 표시예요.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상대방과 서로 짜고 허위의 의사를 표시한 거야. 뭐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특히 통정허위 표시는 사례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갑이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A가 누구냐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갑의 채권자예요. 근데 이 채무자 갑은 자기는 건물도 있으면서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갑이 돈 갚기는 싫은데 강제 집행 당하기 더 싫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짭니다. 야, 네가 이거 산 것처럼 꾸미자. 진짜 매매가 아니라 허위로, 가짜로 매매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야? 돈 안 갚으려고 친구랑 짜고 재산 빼돌렸다는 거야. 그러면 갑이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줘요? 가짜로 주는 거야? 가짜로.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비진이와 다른 점은 갑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한 거예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죠. 이걸 통정 허위 표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있을 것.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자, 세 번째, 표의자가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뻔히 알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냐면 비진이와 같아요. 근데 이제 비진이와 한 가지 차이점, 상대방과 짜고 통정해야 돼. 통정한다, 합의해야 한다, 양의 상태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게 판례고요. 단지 인식했다. 상대방이 알았다는 거 가지고 통정허위 표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짜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짜고 허위의 의사를 표시하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냐면 무효다라고 정해요. 무효. 그럼 일단 지금 두 개 봤어요. 비진이하고 통정. 그럼 비진이하고 통정은 유효가 되든지 아니면 무효가 되든지에 관한 문제지 여기에 취소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비진이하고 통정은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효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일단 요 차이점을 보면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데 그럼 비진이는 혼자 하는 거니까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혼자 하는 거니까 없어도 돼요.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학설의 대립은 있는데 현재 통다수설은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일단 답만 맞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볼 때 계약이 있고요. 단독행위 있었어요. 단독행위는 두 종류가 있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철회, 동의, 추인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 있었어요? 상대방 없는 유제포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 전부 적용돼요.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 없어도 되니까.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상대방 여기까지 통정허위 표시가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통정허위 표시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또는 이걸 바꿔서 뭐라고도 물어보냐면 통정허위 표시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리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 없는 행위에도 적용이 된대요. 그럼 비진이가 상대방 없는 행위에 적용되면 효력에 문제가 생겨요. 효력은 어떨까요? 자, 비진이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 무효가 돼요. 근데 상대방이 없대요. 아예. 그러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언제나 유효가 되겠죠. 언제나 유효.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비진이로 이 책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비진이니까 원칙은 유효고 단서는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요. 근데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는 단서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효력은 뭐라고요? 언제나 유효가 될 수밖에 없다.